부호치킨도 100억이 안 되게 팔렸는데 왜 후참잘은 이제 190억, 200억까지 얘기가 나왔냐. 원영식 회장이라는 사람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장사의 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프랜차이즈를 190억 원에 매각한 게 적정가가 맞느냐? 유튜브만 보면 후참잘이 190억 원에 팔린 게 말이나 되느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후참잘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을 가진 부호치킨의 경우에도 90억 원에 매각이 됐다. 그런데 후참잘이 어떻게 190억 원에 매각이 되느냐? 란 의혹이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규모에서만 봐도 부호치킨이 훨씬 더 비쌀 것처럼 보이는데 대체 왜 후참잘이 190억 원에 팔린 걸까? 여기에는 흑막이 있는 게 아닐까? 초록배 미디어라는 거대 집단이 뒤에서 조종할 목적으로 후참잘을 사간 게 아닐까?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문을 해줄 M&A 전문가를 계속해서 서치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후참잘의 매각 당시 은현장 대표와 직접 만났던 M&A 관계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을 통해서 M&A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후참잘을 매각할 의향이 있는 회사에 소개를 시켜줄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당시 후참잘의 관련 자료들을 모두 들여다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역시나 컨택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틀간의 노력 끝에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과연 후참잘이 어떤 이유로 190억 원의 매각가를 기록한 걸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019년 정도에 제가 회계법인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현장 대표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회사가 숫자가 좋고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잘 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폐점률이 그때 당시에 완전 0%. 폐점 하나도 없고 평균 점당 매출이 월 점당 매출이 6천만 원 다른 프랜차이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우월한 스코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회사다. IOK가 인수 주체는 아니에요. 다른 비상장사가 인수 주체고 그 중에 일부 주식을 IOK가 전환사채로 취득을 한 거예요. IOK가 그래서 공시된 금액은 50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를 인수한 데는 비상장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하고는 너무 모르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너무 모르니까. 지불 수단이 전환사채 50억?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고 사실 연관이 될 수가 없죠. 50억을 전환사채 지불했다고 그걸로 주가가 움직일 내용도 아니니까. 원영식 회장이라는 사람은 조 단위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현장 정도의 수준하고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잘 사간 거예요. 이 회사를 사가는 거에 190억, 정확하게는 200억이 아니고 190억이었어요. 원래는 250억에 팔려고 했고 사는 쪽에는 깎은 거고. 회계법인은 한 군데 지정해서 회계법인한테 밸류에이션 레포트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상장사가 일부 주식을 취득하려면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게 공정한 가치가 아니면 개인 주주들, 일반인 주주들한테 피해가 있잖아요. 회계법인이 밸류에이션 레포트라는 걸 내야 되고 밸류에이션 레포트가 잘못 가상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회계법인이 그거를 책임을 져야 돼요. 회계법인이 밸류에이션 레포트 낸 거를 코스닥 시장본부에 내야 돼요. 그냥 자기네 맘대로 가격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부호치킨도 100억이 안 되게 팔렸는데 왜 후참잘은 이제 190억, 200억까지 얘기가 나왔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호치킨이 왜 100억인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는데 장부를 봐야지. 그러니까 장부를 봐야지 알아요. 그냥 부호치킨이니까 매장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매출액도 봐야 되고 영업이익도 봐야 되고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는 더 벌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데이터가 종합이 돼서 사는 건데 부호치킨의 내용을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매장이 많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망해가는 중일 수도 있고 부호치킨 때문에 후참잘이 비싸게 팔렸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후참잘은 더 가봤을 때는 사실은 좀 싸게 팔렸어요. 보통 그러면 얼마 정도가 그 적정가라고 좀 생각해요? 보통이라는 건 없죠. 근데 제가 기대했을 때는 사실 250억에서 300억은 했어야 돼요.
왜냐면 노랑통닭이나 치킨 프랜차이즈가 매장이 200개 정도가 이제 그때가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고, 뒤에 넘어가면 사실은 뭐 1000개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그게 교촌 뭐 이 정도 2000개 1000개 레벨은 완전히 국내 교촌 뭐 BHC 뭐 이 정도 급여야 되고, 그 밑으로는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액이라는 게 인수하는 사람도 벌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인수한다는 건 보통은 미래 가치를 보고 인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영업이익이 20억이 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100억에 사면 5년 동안도 앞으로 잘 돼야지 그때부터 원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현금이 얼마 있고 자산이 얼마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라 사실은 개별 회사가 얼마인지 그게 싼지 안 싼지를 따지는 것도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얘기인 거죠. 그 사정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싸게 팔린 데도 있어요. 노랑통닭이나 뭐 몇 군데 나왔던 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훨씬 더 비싸게 팔렸고 좀 지난 뒤에는 사실은 한 4,500억에도 팔 수 있을 정도 수준이니까. 그럼 후참잘은 어떤 면이 그렇게 좀 매력적인 기업이길래 이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우참잘은 일단 직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고 뭐 지금도 아마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거의 5명이 매장을 그 많은 숫자를 컨트롤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효율적이다. 사실은 은현장 대표가 되게 이 어려서부터 배달이나 이런 거를 해서 치킨 프랜차이즈의 아주 기본적인 성공 요건을 정말 잘 알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본부 같은 데서 영업사원도 두고 가맹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합참은 그 적은 인원이었고 그 적은 인원인 중에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가맹을 하고 싶어서 서로 막 줄을 서는 단계예요. 제가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도 한 10몇 개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고 면접을 봐요. 아예 젊은 사람들이 갈아놓고 할 거 아니면 안 준다. 그래서 뭐 그런 철학은 저는 뭐 되게 독특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를 운영하면 막 공장도 치킨 공장도 세우고 뭐 물류 차량도 만들고 뭐하고 하면 자산은 많은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조금만 안 좋아지면 회사가 금방 어려워져요. 고정비가 많아서. 근데 여기는 다 고정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와 진짜 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그게 아마 어려서부터 치킨 배달을 한 중학생 때부터 뭐 치킨 배달을 했다고 들었고 근데 딱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잘 유행하기 시작하는 타이밍과 뭐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 그런 싸은데 적당히 맛있는 그 치킨의 수요가 맞았고 제 생각에는 뭐 200억에 팔았다 뭐 그게 한 10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전체 가치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 거죠. 뭐 대략적으로야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그때 당시 19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다른 데들하고 해보면 아마 얘네가 정말 좋은 스코어를 만들고 있었구나가 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되게 어필 포인트였어요. 다른 데보다도 점당 매출액이 월등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 리포트 같은 걸 좀 제가 전달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공개된 자료라면 아니요, 공개된 자료는 아니죠. 공개된 자료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공개된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전환사채 발행된 거 말고는 공시사항이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다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왜냐면 밸류에이션 레포트도 정확하게는 인수하는 주체 법인이 회계법인한테 용역을 준 거예요. 돈을 내고 몇천만 원을 내고 그거를 당연히 외부에 뭐 노출할 이유가 없고 이 몇천만 원 주고 낸 실사 보고서도 줘야 되는 데는 증권거래소에 내는 거 말고는 없죠. 회사를 사고 파는 게 막 그렇게 주먹구구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가를 조작을 할 거면
누가 치킨집을 사서 주가를 조작을 하겠어요. 무슨 태양광이든 뭐 신약이든 뭐 할 거 많잖아요. 근데 뭐 치킨집을 사갖고 주가 조작하는 미친놈이 어딨고, 실제로 그렇게 주가 조작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아마 IOK가 전부 샀어야 돼요. 근데 IOK가 산 게 아니고 다른 비상장사 법인이 샀으니까 주가 조작의 의도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질 않죠. 밸류레이션 리포트가 그래서 되게 비싸요. 회계 법인의 이름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게. 책임을 져야 돼요. 아주 가치 없는 회사를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밸류에이션, 회계법인이 밸류에이션 레포트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적정한 가치다라고 그 회계법인이 자기네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라 그 책임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회계 실사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상장사가 끼얹은 거래에 한해서는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걸 낼 때는 무조건 회계법인에서 그 밸류에이션 레포트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뭐 임의로 조작을 하려면 파는 놈 사는 놈도 한 통도 회계법인도 한 통도, 치킨집 갖고서 그런 미친 게임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팩트는 누가 주가 조작하는데 치킨집 갖고 주가 조작을 저걸 하면서 주가 조작을 하겠냐가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M&A 상장사가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M&A에는 회계법인의 밸류에이션 레포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그냥 임의로 뭐 막 나오는 게 아니다. 회계법인별로 밸류에이션이 다를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조작을 하거나 이럴 수는 별로 없다.